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 짤랑짤랑. 선생님 근데 어쩌죠? 저희가 어. 오전 11시에 그 방송을 하잖아요. 네. 근데 좀 오늘은 아침에 걸맞지 않은 좀 약간 무거운 주제인데 네. 뭐냐면 그 조주빈이라고 네네. 이미 뭐 인터넷상에 많은 정보가 나와 있고 뭐 뉴스상에서도 네. 큰 화제인데 네. 너무 악의 절정판이거든요. 네. 나이도 어린 친구가 너무도 큰 범죄를 저지르고 그게 천인공노할 만한 어떤 어마어마한 혹시 참. 선생님 접하셨나요? 조주빈이라고? 아니,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네. 제가 또 구독자분을 위해서 제가 이게 영감으로 좀 실어볼 수는 있어요. 근데 네. 바빠서 TV 보시고 시간도 없고요. 네. 근데 이제 대충 그 기사는 다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충 들은 건 있지만 이렇게 조주빈이라고 이제 25살밖에 안 먹은 나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내 아들보다도 6살이나 어린데 참 네. 무서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애들은 이렇게 타고난 뭐가 있지 않고는 이렇게 네.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가 없어요. 네. 다 부모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악행의 절정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진짜 독단으로 이러는 건지 숨겨있는 조력자가 있는지 네.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아, 그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력자가 있다고는 안 보입니다. 아. 독단으로 그러는 겁니다. 네. 네, 독단으로. 아. 근데 얘네들이 그 송노예를 만들어서 네. 지금 한 76명 정도의 인터넷으로 이렇게 옷을 벗어서 이렇게, 네. 이렇게 돈벌이를 하게 네. 하는 그런 행위를 일단 만들었죠. 네, 성노예화해서 네, 그래서. 아주 처참하게. 그러니까 철저하게 76명이 성노예가 돼서 네. 그런 사건도 엄청난 사건이죠, 그게. 네. 어떻게 25살밖에 안 먹은 아기가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하는 건지. 근데 네. 원래가 조주빈이가요, 네. 사람이라는 게 처음부터 이 길을 아는 건 아닙니다. 네. 처음부터. 네. 그죠? 근데 원래가 그 조주빈이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게 박사방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 박사방을, 남들이 운영하고 있는 M범방, 또, 박사방이랑 비슷한 또, 나쁜 일을 하는 애들이 또 있어요. 네. 왓츠맨? 네, 왓츠맨. 왓츠맨. 네. 왓츠맨. 그 다음에 각각.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직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래도 재수가 없어서 박사방은 걸려서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네. 각각하고 왓츠맨은 왓츠맨. 아직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고 조직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얘네들도 다 송노예단을 만들어서 네. 다 그런 쪽으로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어린 아이가 이런 쪽으로 손을 댔는지 모르지만 진짜 엄청난 일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흔히 아는 손석희 JTBC 사장님, 네. 그 다음에 윤창현 전 시장, 강주시장, 네. 그 다음에 김웅, 그 유명한 기자입니다. 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그분이 나와서 얘기한 게 그 약점을 틀어잡고 이렇게 뭔가 돈과 딜을 하자겠다. 네. 그러니까 너 엄청난 말은 25밖에 안 먹는데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네. 그 약점과 네. 돈밖에 없다고 했다면서요. 네. 네. 그죠? 네. 근데 이거는 살인보다도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살인은 우리가 우발적으로 그냥 해버릴 수 있지만 네. 이런 거를 이렇게 머리를 쓰면서 할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그 핏줄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네. 제가 조주빈이가 25살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따가 영감으로 실어볼 건데요. 얘는 집 밑에, 그러니까는 16살 먹은 그런 수아도 데리고 있는 애예요. 네. 태평양이라고 하는 네. 16살밖에 안 먹은 중학생들. 네. 이런 애들도 키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무섭죠. 우리가 가끔씩 큰 사고들이 빠바바빵 터지잖아요. 네네. 그죠? 네. 그런 거랑 비슷한데,
조주빈이는 좀 반성하기보다는 네. 너무너무 또 우리가 보면은 연쇄살인 사건도 막 너무너무 당당하잖아요. 네, 너무도 계산적이고. 네. 근데 조주빈이도 굉장히 이렇게 당돌하고 당차고 이 애가 지금 검거됐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이렇게 무서워할 것 같지만 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네. 별로. 예. 그리고 얘는 가슴으로 또 칼을 갑니다. 아, 그러면 이 모든 거를 다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얼마나 빵에서 오랫동안 정신교육 받고 살아야 됩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정말 나쁜 말이 나옵니다. 네. 조주빈이 같은 애가 걸렸어요. 네. 근데 검거돼서 구속시켰어요. 네. 나오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까? 저는 엄청난 말을 받았는데 함부로 못 뱉겠는데요. 아. 뱉을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선생님. 우리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연쇄 살인 사건도 처형을 하라 막 이러잖아요. 네. 처형을 하라. 네. 근데 얘도 살려줘서 뭐하나 이 말이 나왔어요. 아, 어쩌면 좋아. 이 말 해도 되나? 그러게요, 선생님. 이거는 좀, 그런데 어쨌든 뭐 그냥 영으로 선생님이 네. 네, 받으신 거니까. 25살밖에 안 먹었는데 우리가 형을 보통 10년 뭐 이렇게 살잖아요. 네. 그러면 나와서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그 독소를 엄청나게 다 씻어내고 닦아내야 되잖아요. 네. 얘가 그렇게 마음이 하얀 쪽으로 우리가 하얗고 까만 걸로 구별한다면 네. 마음이 하얗게 막 이렇게 변해갈 것 같지가 않고요. 네. 다음에 나가면 내가 또 이렇게 뭔가 하겠다. 네. 이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집의 자손인지 모르지만 제 입에서는 영감으로 살려놔서 뭐하나 또 파문을 일으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무서운 아이란 얘기죠. 네. 지금은 25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그 선에서 돈 버는 그거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엄청난 높으신 분들한테 딜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나이를 어느 정도 선뜻 먹는다면은 살인 같은 것도 거창하게 그냥 할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자, 조주빈이가 어릴 적부터 어떤 환경에 자랐길래 도대체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보니까 얘는 태어나자마자 몇 년 동안은 굉장히 불행했네요. 네. 그리고 외맞고 크면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제대로 큰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게 비바람 우산을 다 찾다 보니 자기가 먼저 챙기게 됐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얻고 다 저주된 세상이 있는 거죠. 얘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절대적으로 희생양이 되기 싫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어른만 되면 이 세상을 다 먹을 거다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고요. 지금 마음속으로 그 76명의 이게 피해자가 있는데도 얘는 그닥 거기에 반성이 없어요. 왜냐면 재미를 봤다, 즐겁다, 뭐 이런 것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집에서는 집안 부모님 있을 건데 조주빈을 어떻게 찾아올까요? 아니면은 내 자식으로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미 버린 자식입니다. 네. 이미 버린 자식이고 엄마가 있다면 엄마는 애틋하게 생각을 하네요. 근데 누가 쉽게 얘를 찾아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얘는 구속이 돼서 있다 해도 누가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그러면 그 마음속에 또 키워지는 게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저도 솔직히 너무 무서운 말이 나와서 뱉어서 겁이 나요. 솔직히. 네. 되게 겁이 나는데 살아서 뭐하나 이 생각이 이런 느낌이 딱 와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보면은 이게 비난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먼 날이 막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새 사람이 될 거냐? 아니요. 나오면은 이 사람은 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까? 더 기발한 아이디어를 써서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성인이 되면은 진짜 말 그대로 가족도 가질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애를 낳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얘는 사주팔자가 끝끝내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기대하지 마라.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리고 얘는 내가 봤을 때 처절하게 어릴 적부터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가슴 아프고 막 꼬이고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렵게 자란 아이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 항상 내 마음이 술 취한 것처럼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래서 보석이 그리웠던 거죠, 보석. 그러다 보니 이제 성장하면서 남있게 보이는 거죠, 남있게.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조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런 자손이 왜 나왔을까? 몇 대 때 이런 자손이 조상을 보면은 어떻을 것인가 딱 보면은요, 조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피를 토하고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피를 토하고. 왜냐면 이 조상들도 만만치 않은 그런 사연이 많은 조상들이 많아요. 원이 맺힌 그 여자분도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굉장히 어떤 분인지 남자분인데 피를 막 한우끔 이렇게 억울해서 토하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모든 것이 이 조상의 한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이게 묘자리가 그래도 편안해서 그나마 그쪽 줄력이 있을 거 아니야, 조신에. 묘자리가 편안해서 이렇게 잠자코 이렇게 사는 그 핏줄도 있어요. 근데 조주빈이라는 애는 내가 봤을 때 집안에 누가 하장을 해서 돌아가셨는지, 하장을 해서 이렇게 산바람이 엄청나게 좀 일어났다 그래요. 산바람이요? 예, 하장을 한 거죠. 매장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이런 파문이 일어났다고 해요. 우리가 이게 산소를 다룰 때 이렇게 절대적으로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매장할 사람이 따로 있고 이렇게 파장을 할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굉장히 산소 탈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자손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 주려고 보면은 산소를 잘 썼습니다. 진짜 산소를 잘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적으로 이렇게 점을 봐보면 산소를 정말 잘 썼습니다 하는 경우 딱 한 번 봤어요. 어떤 사장님이 오셨는데 이댁은 산소를 너무 잘 썼습니다. 그랬는데 나는 그냥 오신 사장이라서 그냥 봤는데 굉장히 성공하신 사장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안은 저는 처음에 사장인지도 몰랐고 이 집안 앉자마자 산소를 아주 잘 썼네요.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하나 배웠어요. 산소 잘 쓴 사람은 그냥 앉자마자 나오구나. 그리고 진짜 대성을 하는구나. 그걸 그때 느꼈거든요. 그래서 나쁜 말을 찾을래도 찾을 게 없었어요. 그 대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내 것만 끼고 돌지 말고 그래야만이 네 자손이 잘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업장 소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조주민이처럼 이렇게 조상을 이렇게 보니까 피를 한 바가지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었는데 이게 화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억울한 그 산모, 억울한 산모도 보이고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산소탈이 이 조주빈 쪽으로도 많이 흘러버린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산소는 되게 잘 써야 되고요. 조상 중에서 한 맺히고 엇 맺히고 가시는 사람 있으면 절대 안 되는데 여기는 매듭짓기를 잘못하였다 그래요. 조상하고. 왜냐면 돌아가실 때 뭔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말 너무 억울하다 해가지고 약을 먹고 간 조상도 있어요. 젊었을 때.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이 막 이렇게 산소짜리도 그렇고 조상들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조상을 이렇게 한번 천도를 딱 해준다 치면 이쪽은 한 번 해갖고 천도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조상이 매듭이 똘똘똘똘 뭉쳐 있어요. 그럼 이 매듭을 어떻게 풀어? 못 풀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천도제를 한다 하더라도 한 번 갖고 안 되고 갈고 닦고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 맺힌 조상들이 많고 그런 데다가 관심 없고 그러다 보니 여기는 내가 보니까 산소에 뭐
소주 한 잔 잘 안 부어주는 집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러니 이런 파문이 자손한테 내려온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도 평상시 살다 보면은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내 형제가 돌아가시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호상일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젊었을 때 아파서 돌아가시거나 객사로 돌아가시거나 하면은 반드시 이 넋을 달래지 않으면 한으로 계속 남아서 결국에 내 자손을 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업장이라는 게 있죠. 업장. 네. 업장. 제가 저번에 말했지만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방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방생. 방생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업장 자기 본인의 업장 소멸 네. 이런 것도 있어서 하는 거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 방생 해봤냐? 그랬더니 자기 혼자서 방생 2번 하러 갔다 왔대요. 와. 근데 아가 아니에요, 감독님. 왜요? 일반인들이 방생하러 간다고 해서 그게 뭐 금방 복으로 돌아오나요? 그건 아니죠. 왜냐면 네. 제가 이제 우리 연암 신령님들을 모시고 네. 바닷가로 나가서 신령님들을 다 집회하에 방생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보살님들 입설해서 이 방생을 이렇게 다 이렇게 주문을 외워준다면 이 사람들한테 업종 소멸이 되고 뭔가 하나라도 얻을 수 있는 거지. 깜짝 놀랐어요. 자기 혼자 방생 2번 갔다 올 때 그 의미 없습니다. 절대. 네. 네. 자기가 방생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한 번씩 그럼 이왕이면 바닷가 갔을 때 막걸리라도 한번 부어주고 과자라도 한번 뿌려주고 요 정도는 그냥 가벼운 마음에 이렇게 행운 정도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방생을 할 때에는 나의 진짜 업장 소멸 그 다음에 모든 게 이렇게 풀리지 않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풀어달라고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용궁에 네. 우리가 용궁 안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릴 때 동화책 보면은 용궁 속은 되게 아름답잖아요. 네. 옥황상제님이 쫙 있고 막 선녀들이 쫙 있고 그러잖아요. 네. 사실은 용궁의 세계가 있습니다. 네. 본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기서도 신의 세계입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냥 법당인가 보다 하겠지만 여기는 신령님들이 정말 엄청 많은 그런 세계입니다. 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일도 할 때 자기 집에 가서 그냥 네가 뚝딱뚝딱 하지. 우리가 왜 해줘 돈 받고.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가 하는 거는 저희가 몸에 우리 신령님 계시고 바다에 가면 용궁의 신령님들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원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용궁에서 방생을 한번 하여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삼재랑 똑같이 37만 원만 내면 방생할 수 있고요.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갑니다. 사실 제가 말했지만 방생을 저도 안 해봤지만 워낙 제가 운이 좋기 때문에 방생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인지에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저런 걸 하면 뭐해 이런 거 하면 뭐해 그러지만 하나하나 가랑잎에 옷 젖는다고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을 이렇게 쌓아가면요 어느 순간에 그게 다 소멸이 되고요. 네. 어느 순간에 내가 그 복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 같죠, 방생. 네. 거기에 물고기가 다 이렇게 가면서 내가 말을 하잖아요. 네. 이 사람은 물고기야 사업 좀 잘 되게 해줘. 용궁 가서 말 좀 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는 겁니다, 솔직히.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가갖고 방생 2번 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거는 본인의 그냥 마음의 이안이나 됐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코로나도 끝날 거고 이제 그 날씨도 이제 좋아지는데 네. 그 뭐 많은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바닷가에 혼자 가서 방생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굉장히 그것도 어려운 일인데 넓고 넓은 그 바닷가에 나의 목적을 갖고 목표를 갖고 달리는 물고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용궁으로 향해 갑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제자들이 이제 하나하나 사조를 다 넣어서 이게 물고기를 띄워주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이렇게 뒷북치는 사람이 많아. 삼재도 그렇고 용궁풀이도 그렇고 엄청 뒷북치는 사람이 많아요. 네. 하락할 때 해야 되는데 꼭 나중에 난리야. 근데 이것도 용궁 이렇게 방생도 좀 하락할 때 좀 그때 같이 했으면 좋겠어. 귀찮게 하지 말고. 제가 작년서부터 올해 3차, 4차까지 갔습니다. 사실 오늘 또 몇 사람 풀었어요. 4사람이나. 네. 왜냐면 나중에 꼭 뒷북 치니까 안 해줄 수도 없고. 네.
그만큼 저희가 힘들죠. 근데 방생도 이제 음력 3월이고 그러니까 올 1년을 좀 마무리 잘 할 수 있게 해서 방생을 한번 해보도록 한번 마음을 한번 딱 이렇게 모아보자고요. 네. 그리고요, 이렇게 우리가 아까 또 말했지만 이렇게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인생이 왜 이렇게밖에 안 풀렸나? 참 어떻게 보면 조주받은 그런 사주죠. 네. 이 사람도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어릴 적에 태어날 때부터 그랬고 조상들이 막 그렇게 희gang 끼고 이다 보니까 애가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안타깝게도 평생 운이 그렇다 하니 어쩌면 좋아. 네. 내 아들보다 나한테 한참 어린데 불쌍해. 근데 얘는 있잖아, 지금도 왜 반성하는 게 별로 없어. 네. 무섭다고. 매스컴에서도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분위기가. 네. 전혀 무서운 것도 없어요. 네, 뉘치는 그런 면모가 전혀 없다. 뭐 이렇게. 네. 그래요. 네. 근데 얘는 거기서 빨리 나오면 안 되는데. 형을 더 높게 받을 가능성이 있나 보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해요, 나도. 그때는 정말 도끼 가지고 휘둘릴 건데. 네. 그거를 판단을 좀 잘해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다칠까봐 걱정이고요. 네. 그러다가 누군가가 죽음을 이룰까봐 그게 걱정이고요. 이미 선생님 그 박사방을 이용했던 어떤 분이 투신 자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몰라. 이게 이제 세상이 이제 밝혀지면서 그 심적 부담이 너무 커서 그런 기사도 제가 얼핏 본 것 같아요. 그래요? 모르겠어요. 벌써 죽음을 이루게 한대요. 네. 근데 얘가 만약에 형을 조금 살고 나온다면 그때부터 너무 문제가 됩니다. 절대 바르게 옳게 안 합니다. 네. 나중에는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다 적고 희 감고 그렇게 할 건데요. 네. 그때는 그분이 이제 그 목숨을 걸고 덤빌 겁니다. 네. 목숨을 들고. 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수행을 많이 할 수 있게 가슴에서 흰자가 좀 많이 나올 수 있게 해야 돼요. 근데 네. 지금은 이렇게 가슴을 보니까 진짜 흰자가 별로 없어요. 얘는 근데 어릴 적부터 소망이 돈이거든요. 돈이고 너무 노예처럼 살다 보니 복수 아닌 복수로 이렇게 속노예라도 만들어서 돈 벌어보는 거예요. 네. 머리가 그쪽으로 발달한 거예요. 근데 얘는 클 때부터가 굉장히 애로웠고요. 네. 마음을 항상 이렇게 닫고 살았고요. 항상 구박덩이처럼 욕이나 먹었고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도 이렇게 피해자인 것도 있어요. 부모의 이렇게 어른들의 피해자. 네. 근데 얘가 이게 커가면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눈동자가 조금 이상하게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눈동자가.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와일드한 성격. 네.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와일드한 성격으로 주변을 다 지압한 거죠. 네. 얘가. 아니 그 수도권 내 대학도 졸업을 했고요. 뭐 학보 신문 있잖아요. 학교 대학 교내에 그 편집장을 맡기도 했고요. 그 신문 교내에서 마음은 여립니다. 네. 마음은 여린데 조주빈은 자기가 강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어릴 적부터 이렇게 뭐랄까 남들이 비수에 꼽는 일들이 많다 보니 마음은 여린데 내가 강한 척하고 보수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건 아닌 사건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내 몸에 젖다 보니까 이게 잘한지 못하는지 잘 몰라요. 깨달은 게 없다고요. 네, 그래서 걱정되고요. 선생님 진짜 깨뜨려 보시네요. 진짜 깨뜨려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런 정황적인 거나 이런 뭐 이렇게 기사화된 거 뭐 이런 거 정보를 저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말씀하시는데 영감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하고 일체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시청자분들은 이 광경만 보니까 제가 사전에 선생님한테 브리핑하고 선생님이 그거를 각색한다. 절대 아니고요. 이거는 정말 맹세코. 선생님이 지금 제가 아무런 정보 안 드리고 조주빈에 대한 것만 지금 그거를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선생님이 지금 하나씩 다 지금 뽑아내시는 거예요. 진짜로. 네. 원래 조주빈이가 바늘로 찔려도 피가 안 나옵니다. 네. 사람한테 이 사랑을 워낙 못 받고 자라다 보니 독이 많아요. 그래서
바늘로 찔러도 피가 안 나오고요. 모든 거를 이렇게 돈으로 봅니다. 모든 거를. 그리고 네. 남의 거 훔치는 것도 잘합니다. 네. 남의 거. 그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근데 본인이 이게 잘못했다,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얘는 그거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내가 대장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야 하는 그런 걸로 억압을 줍니다. 네. 그리고 그게 세상사 자기 것 마냥 자기가 했는 대로 다 눌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가 걸린 건데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구속이 되려면 완전히 반성해서 몸에 독이 뺄 때까지 이렇게 형을 살아야 되는데 네. 어설프게 살고 와갖고는 우리나라 법이 있으니까 또 엄청나게 사람을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너무 오래 안 살 수도 있는데 네. 나오면은 또 떡밥이 보여요. 너 살아라 하고. 그건 뭐겠어요? 각갓도 있고 왓츠맨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얘를 도와주는 자가 있을 거라고요. 네. 그러면은 얘는 흔쾌히 오케이 난 네 팀에 가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더 판치는 거죠. 그때는 완전히 난리 나는 거고 누구 네. 하나 죽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계신다면 일단은 조상을 조금 확 풀어내라고 말하고 싶고요. 네. 방생도 좀 하라 하고 싶고요. 네. 법당 와서 108배를 맨날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가족들이 완전히 버린 건 아니고 네. 엄마는 그래도 굉장히 연연해하고 풋미친 마음을 갖고 있네요. 네. 그리고 얘도 어릴 적부터 이렇게 엄마에 대한 마음은 항상 엄마가 불쌍하다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네. 엄마가 찾아오면은 되게 엄마들어 이렇게 미안한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주미는 아빠랑은 다 그렇게 어떤 인연이 깊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빠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다 부모 자식간 보면은 남자들은 이렇게 아들이 산다면 사람 취급 안 하겠죠. 근데 네. 저도 제 아들이 이렇게 산다면 내 자식 살리자고 남의 자식들 죽일 수 없잖아요. 네. 저는 제 자식이 이렇게 한다면 내 자식이 나도 죽기를 바라요. 솔직히. 네. 왜냐면 사람답지 않고 남들을 그렇게 죄를 짓는데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선생님.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새끼라고 해서 죄진 거를 따쁘따쁘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가슴은 아프지만 냉정하게 자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 사람이 되든가 말든가.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얘는 저 집에는 앞으로도 희야창창 머리가 아프다라고 나와요. 쉽게 얘가 돌변하지 않는다고요. 네. 몇 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얘는 살고 나와도 걱정입니다. 어느 소속에 분명히 대기하고 있는 놈들이 있습니다. 애를 데려가려고. 네. 왜? 얘 머리를 하나 사면은 그때는 끝장나거든요. 머리가 천재급입니다. 완전히. 네. 그래서 지네가 더 많은 돈을 벌고 어쩌고 하려면 얘 아이템이 필요한 거겠죠. 네. 그러면 얘는 그 아이템을 팔아먹죠. 그리고 같이 널뛰입니다. 돈은 네. 돈대로 받고. 그러면은 어떻게 됐어요? 더 파렴치한 인간들이 숨어서 더 난리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여간 감독님, 일단 내 새끼도 아니고 남의 새끼인데 사회적으로 문란을 일으켜서 제가 한번 풀어봤는데 네. 연쇄 살인사건도 얼마나 무서운 일이 많고 죄 없는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소도독 된다고 얘는 찔려도 피도 안 나오는 아이라서 굉장히 이렇게 판검사가 잘 판단해서 땅땅땅 잘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도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또 이렇게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요. 네. 좀 궁금했던 거, 영적으로 궁금했던 거 좀 또 알게 돼서 좋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선생님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